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된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한 매체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 내용에 좀 재밌는 대목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유동규 본부장이 왜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가 굉장히 이해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정진상 그리고 김용 이들 일당이 유동규에게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검찰 수사 방해를 위해서 뭘 지시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진상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검찰이 이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정진상이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동규가 참 배신감을 느낄 만하다. 자, 어떤 내용이 이 청구서에 나오냐면, 자, 이건 다 알려진 내용이죠. 그 유동규가 구속되기 직전에 그 핸드폰을 밖으로 던져라, 핸드폰을 없애버려라, 이런 지시를 정진상이 했다라는 이 내용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뭔가 유동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정진상 그리고 김용이 유동규 씨에게 뭘 지시했는지가 보다 자세히 나옵니다. 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유동규 씨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면서 유동규 씨에게 정 실장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유동규 너 혼자 뒤집어 써라, 이런 걸 주문한 것이죠.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으니까 그냥 유동규 다 네가 한 짓이다, 너의 개인 비리다, 자, 이렇게 너가 뒤집어 써라, 이런 식의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 아니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렇게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자,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 씨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 라면서 핵심 인물 유동규 씨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검찰이 정진상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든 예 중에 이런 것들을 적시한 것이죠. 과거에 유동규를 상대로 이런 회유를 했었다. 뭐 이런 식의 혼자 개인 비리로 다 뒤집어 써라, 이런 주문을 했었다. 이뿐 아니라 김용 부원장도 뭐 어디 태백산맥 가서 숨어라, 아니면 배탈이 나서 뭐라도 쓰레기라도 먹어서 그냥 입원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문을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유동규 씨가 왜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고 검찰의 모든 것을 실토하려는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가 다분히 이해되는 이런 정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검찰은 정진상이 굉장히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높은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실상 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해서 핵심 수사 대상자를 회유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인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에게 지시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지시를 예로 들었고, 자, 이뿐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를 한 것은 이 정진상이 자신의 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또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그 메시지에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보면 뭔가 유동규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근거까지 들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으니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자, 이런 주장을 편 것이죠. 자, 두 번째,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검찰이 뭘 주장했느냐. 자, 최근 라임 사태의 주범이 도망을 갔죠.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 실장이 이목이 쏠린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금품 수수 등 치부 사실이 드러나거나 발각되는 경우 처벌을 회피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가 객관적으로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객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근거를 그 과거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 실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물론이고 2회에 걸친 사기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 수년간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사건으로 10여 차례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절한 사실도 있다. 자, 이걸 또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그 의혹 사건, 또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사무실에 있는 여의도나 국회 일대에 머물러서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월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 실장이 국회에 있으면서도 참여 통지를 받고도 압수수색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당직자들도 정 실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자, 이렇게 그 소재를 은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여러 사례에서 정 실장이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뭔가 자신의 소재를 은폐하거나 뭐 여러 차례 뭐 몸을 숨긴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도주의 우려가 높다. 그러니 반드시 구속해야겠습니다. 이걸 검찰이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도망갈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굉장히 중한 범죄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느냐.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자, 검찰의 이런 승부수가 통한 셈이죠.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뭐 정 실장 측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라고 하는데 뭐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봅니다. 이 구속이 뭐 부당하다라는 것을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전혀 뭐 사정 변경된 게 없죠. 그러니까 그 구속 적부심에서 이게 인용되는 사례는 거의 한 6% 내외라고 합니다. 자, 뭔가 진짜 범인이 나타났다던가 아니면 핵심 증인의 어떤 진술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가 뭐 이런 이 사건을 통째로 다시 뒤집어 봐야 되는 이런 정도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뭐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정당하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드러난 사실 보면 정말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대선을 앞두고 이들이 얼마나 급했으면 유동규에게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 정말 뭐 쓰레기라도 먹어서 배탈이 나서 그냥 뭐 입원해라. 그리고 그냥 우리는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네가 그냥 개인 비리로 일단은 다 뒤집어 써라. 이런 굉장히 비인간적인 주문을 했으니까 정말 유동규 씨가 지금에 와서 배신감을 느낄 그런 정황이 충분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재미난 이런 폭로전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